네, 7시 13분입니다. 경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통화 전쟁이 본격화되는 건 아닌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코차이 경제금융연구소장, 핀테크 지원센터장,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를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IMF의 특별 인출권 SDR 이거 편입될 걸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중국이에요. 이게 네네. 뭔지 또 중국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SDR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그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죠. 특별 인출권이라고 하는데 이제 IMF가 발행하는 그 화폐예요. 가상화폐죠 사실은. 네. 이제 IMF 회원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맹국들이 네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무역하다 보면은 적자날 수도 있고 흑자날 수 있는데 적자나게 되면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네. 돈을 이제 필요한 돈을 갖다 꿔야 되는데 IMF로부터 이제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얘기해요. 근데 네. 문제는 이제 그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이게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현재는 그 달러가 이제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어 42% 정도를 네.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 유로화, 또 파운드화, 네. 엔화 이렇게 네 가지 통화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중국은 이제 거기에 위안화를 끼워달라. 편입을 시켜서 네. 다섯 번째로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뭐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SDR로 그 통화 바스켓에 편입이 되면 위안화가 네. 그 국제 어떤 그런 결제 통화로서의 지위를 네. 위안화가 얻게 된다. 거기에 이제 목적을 두고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예. 결제 통화로서의 역할 이외에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까지 가능한 건가요? 기축 통화로 가기에는 좀 이제 길이 좀 남아 있겠지만 네. 일단 이제 단계로 이제 보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독자적으로 이제 뭐 위안화로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SDR로 편입이 되면 네. 같이 달러 외의 어떤 다른 통화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 끌어들일 수가 있고, 네. 파운드가 있는 게 영국을 또 끌어들일 수가 있고, 네. N은 일본을 끌어들일 수가 있으니까 또 공동으로 이제 달러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일단 1단계로 이제 그 위안화 갖다가 SDR에 편입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으로 SDR 갖다가 예컨대 기축통화로 네. 하자라는 그런 그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국제적인 위상을 더 갖추겠다. 경제 면에서 상당히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우리도 중국이 그런 것 같은데 편입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IMF에서 SDR에 편입될 때 조건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국제 무역 시장에서 지위가 어느 정도냐.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얼마큼 그 위안화, 예를 들면 위안화가 얼마큼 네. 그 외환 시장에서 그 편익성이 있느냐 이런 건데. 네. 국제 무역 시장에서 지위는 지금 뭐 절대적이죠. 중국이 상품 무역 규모가 이미 이제 2014년 작년 기준으로 해서 네. 4.3조 달러. 미국보다도 지금 앞서 있어요. 무역 규모가 1위이기 때문에. 예. 무역 시장에서 지위는 이제 절대적인데 문제는 이제 사용 편의성이 얼마큼 높으냐. 보통 이제 사용 네. 편의성이라는 것은 뭐 자본 시장에서의 거래를 얘기합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네. 뭐 외환 보유고에서 비중이 얼마큼. 우리나라도 외환 보유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각국의 외환 보유고에 위안화를 얼마큼 갖고 있느냐. 또 현물 시장에서 거래가 얼마큼 됐냐. 또 네. 파생 상품 시장에서 거래가 얼마큼 됐냐. 채권 시장 거래가 얼마냐니까. 근데 그 무역 거래 외에 자본 시장에서의 거래가 얼마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이제 그 두 번째 포인트인데 이거는 좀 약하거든요. 중국이 상당히. 네. 이제 항상 그 5년마다 이제 IMF에서 그 SDR에 편입하는 그런 그 통화를 결정을 하는데 네. 이때까지는 계속 좀 안 됐었죠. 그러나 이제 올해 그 5월달 지난 5월달에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대략 그 각국 장관들이 위안화를 SDR에 편입하자는데 합의를 한 걸로 일단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도 왔지만은 그 딴 나라도 많이 지금 사실 외교 행보를 했지 않습니까? 영국 가서 무대 발표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위안화 직거래 거래소를 우리나라도 설치했지만 딴 나라도 많이 설치했어요. 네. 영국, 독일, 프랑스, 많이 캐나다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여기에 위안화 청산은행이 설립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 저번에 한번 깜짝 놀랐지만 AIIB, 그러니까 아시아 인프라 인베스트먼트 뱅크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할 때 마지막에 영기 또 우리 유럽들이 다 국가들이 들어와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그 위안화 갖다 SDR에 편입시켰다는 그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가능성은 상당히 이제 높다. 어느 때보다도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정지 작업, 사전 뭐 손볼 때 다 보고 있다. 시진핑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기대 효과가 그러니까 중국이 거둘 수 있는 기대 효과하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SDR 자체가 뭐 그 국제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뭐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SDR 총 발행량이 지금 1,400억 달러인데 네. 작년 말 기준으로 이거는 그 전 세계 외환보유고가 지금 11조 달러이니까 그거의 1%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실질적인 어떤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작은데 네. 문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지출통화 또는 가기 위한 결제통화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거기 때문에 위안화가 네. 결국 이제 우리나라도 이를테면 이제 외환보유고할 때 준비할 달러를 많이 갖고 있고 뭐 유로화를 갖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위안화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국이 다른 이제 위안화 표시 자산을 갖다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위안화의 어떤 그런 위상이 높아지고 또 위안화 수요가 늘어나게 되니까 위안화가 절상되는 효과를 갖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달러까지는 아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유로화하고 아마 경쟁을 하는 그런 통화가 될 것이고 동아시아, 아시아 쪽에서 이제 영내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그 지배적인 통화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지금 AIB 통해서 이제 그 중국이 1대1로 그리고 그런 전략을 지금 치고 나갈 거잖아요. 그럴 때 근데 이제 그 통화 갖다가 그 펀딩을 많이 하거나 자금 조달할 때 이제는 위안화를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좀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지금 저희 실물 경제 쪽이 중국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동조화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위안화가 예컨대 결제통화 SDR 편입이 되면 장기적으로 절상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위안화 절상 그러면 원화 절상으로 이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화 절상이 되면은 같은 조건이라면 원화를 우리나라 돈 갖다 가질 때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채권 가격도 올라가니까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제 이건 좋은 그런 그 자산 가격 측면에서는 좋은 거지만 예컨대 이제 원화가 절상이 되니까 수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른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아주 뭐 거미줄처럼 막 얽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가운데 어쨌든 저 큰 나라 아니에요. 경제 규모나 이런 거에서 우리는 또 한 25% 정도가 그쪽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우리가 또 그것에 대비해서 뭔가 준비할 점 같은 게 있나요? 우리 힘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그건 해나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11월 달에 이제 위안화가 만약에 SDR이 편입이 되면 중장기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효과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12월 달에 미국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미국 국내적으로만 보게 되면 그 미국 금리가 인상되는 조건이 두 가지거든요. 고용을 적절하게 잘 높여주고 있느냐. 그다음에 물가가 안정적이냐 하는 건데 이제 고용도 이제 나름대로 그 적정한 수준까지 가 있고 물가도 지금 달러가 안정이 되면서 원유가가 지금 하락하지 않고 안정돼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미국 금리 올릴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 국내 상황이고 이때까지 그 미국이 금리 인상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중국의 불안 요인이 있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SDR이 편입이 되면 중장기적으로 위안화가 절상되면서 안정될 수 있다는 그런 것과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미국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이제 그 이런 신흥국들은 상당히 이제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 금리 인상이 이렇게 되면 뭐 글로벌 자금들이 이제 미국 쪽으로 다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또 금융 시장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고려할 부분이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연말에 바쁠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은 12월에 되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이죠. 발언들이 막 이렇게 미묘한 단어 하나하나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 왜냐하면 이제 뭐 불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어려운 경제입니다. 살림살이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걱정 함께합니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핀테크 지원센터장 말씀 나눴습니다.